안녕하십니까, 전성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장 공약 분석 한번 해보고요. 현장이 답이다의 전은성이가 뭘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지 신규 투자처 발굴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마지막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서울시장 후보 공약 분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기사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16만 호 공급, 그러니까는 뭐 주요 골자만 두 줄로 간략해놨는데 뒤에서 계속 볼게요. 나머지는 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정당 이름들이 참 많이 유치해졌죠, 그쵸? 옛날에는 민주당, 뭐 한나라당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뭐 국민이랑 더 친해지려고 국민의힘, 뭐 국민의당, 뭐 더불어민주당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 이름이 참 유치합니다. 나중에는 국민과 더불어 어깨동무 뭐 이상한 당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한번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재개발, 재건축, 민간주택 건설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골자를 공공주택으로 잡고 있지만은 뭐 은근슬쩍 다들 뭐 정치적으로 이것만 한다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대부분 믹스가 돼 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을 꿈꾸는 서울 부동산 정책 발표하는 우상호 의원 해가지고 나오는 걸 보면, 자, 공공주택 16만 호, 공공주택에 대한 얘기는요 정말로 한 10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 속도 있는 재개발,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 추진,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미 조합원들은 로또 분양 이런 게 아니에요. 조합원들은 그냥 조합원으로서의 새 집을 짓는 거고, 조합원들은 공급을 하는 의미이고,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 추진, 뭐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당첨되면 지금 로또 분양이라고 다들 그러는데 그러면 분양가를 높게 하겠다라는 뜻인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수요자 중심 지원 방안 확대. 뭐 신혼부부는 꼭 뭐 전세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쵸? 지금은 내 집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혼부부가 다주택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혼부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 남자 쪽이 막 주택 3개 있고 여자 쪽이 뭐 2개 있고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둘이 모아서 하나를 사서 결혼하는 경우가 거의 90%가 넘는 거고, 어쩌다 각자 집이 있으면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세대 합체가 됐을 경우에 5년 안에 이제 팔아야 되는 이런 양도세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것들이 있는데, 신혼부부들이 좀 집을 잘 살 수 있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안정적인 주거를 이룰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무슨 전세 얘기를 꺼내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도시재생을 지네들이 추진을 했지만 부분 재개발 허용하겠다. 결론은 뭐냐면은요,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복합용도지역 지정 확대, 뭐 35층 층고 제한 유연한 적용,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여당의 말들을 귀담아 듣는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을 좀 유연하게 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고요. 하여튼 좀 말이 안 되는 말도 많고 했던 말 그대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안철수 부동산 공약 발표, 서울 5년간 주택 74만 호 공급. 자, 어떤 식으로 공급할래? 여기를 좀 더 크게 확대한 거예요. 민간 주도형 주택 공급 정책, 규제 완화 정책 추진. 뭐 이게 가장 지금 시급한 걸로 보여지고요. 신혼부부에게 청년주택 우선 입주하고 저소득 청년들에게 청년 임대주택 10만 호 공급. 그러니까 부부와 청년을 나눴죠. 신혼과 청년을 나눈 거죠. 그래서 새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입주를 해서 매입을 좀 말하는 것 같고, 저소득 청년들에게는 임대주택이라는 말을 썼고요. 자, 역세권 개발 등으로 40만 호, 30에서 60세, 그러니까 30세에서 60세들에게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어우, 뭐 지금 많이 이제 정치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 나이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1주택자 취득세 인하, 자,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좀 굉장히 좀 현실적인, 저는 뭐 지금 어느 편에 서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다음 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자, 이제 나경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합쳐서 그냥 김종인 대표의 직접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제안한 서울 부동산 대책,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굉장히
보수 정당의 성향을 띠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 그러니까는 약간의 가진 자의 편을 드는 거죠. 세금을 완화하고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있는 쪽의 정책을 쓰는, 소유자의 정책을 쓰는 게 약간 보수 정당의 특성인데, 보수 정당에 굉장히 맞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과다한 세금 규제를 완화하고요.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율 인하, 기준금액 조정, 거의 세금을 완화하는 거고, 소유자들에 대한 개발이 잘 되게 만드는 거고, 세금 폭탄 유발 공시가격도 손질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무주택자들 지원 위해 DTI LTV 규제하고,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로 공급 물량 확대, 뭐 이런 것들 좀 현실적인, 그리고 어떤 소유자들에 대한 완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냥 세금을 걷어서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세금을 걷어서 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이런 약간 하향 평준화 정책이 아니라 사실은 약간의 보수정당의 근본적인 정책을 그대로 지금 할 것처럼 판단이 됩니다. 자, 과거 부동산 정책부터 반영된다. 정책은 사실 재탕 삼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될 만한 정책들이 계속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정책. 2008년부터 역세권 시프트 얘기는 나왔어요. 2008년부터 기사가 2008년 9월 달에 역세권 장기 전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2009년도부터 중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2009년도부터 중공업지에는 용적률을 400% 해주겠다라는 정책이 2009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도 자, 변창흠 역세권 중공업지 활용해서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하겠다. 10몇 년 전에 계획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의 정책들 중에 실용성이 있는 정책들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과거에 발표한 자료 중에 현재 반영될 지역들이 어딘가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 과거 정책부터 반영된다에 여기서부터 두 번째 저희 회사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잘 알아야지만 미래를 우리가 선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정책이 반영된다. 투 노하우, 우리 세종국토개발 현장이 답이다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2030년 도시기본계획은 사실은 더 뒤에 또 실현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과거 정책을 우리가 곱씹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용성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2010년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올해 어떻게 반영됐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이 자료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돌아다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래야지만이 여러분들 이 자료가 이제 와서 중공업지 역세권이 이제 와서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드리는 것처럼 이때의 자료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자료를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때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투자지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막 오토바이 타고 막 돌아다니는 줄 알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정비예정구역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었어요. 이 당시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자, 개발할 구 18개를 해서 정비예정구역, 검토 대상구역까지 다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은 정비예정구역을 발표를 안 해요. 왜냐면은 이게 2004년도에 나온 자료인데 이거 자료 갖고 있는 사람들 정말 별로 없습니다. 저는 2000년도부터 재개발에 대해서 계속 현업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자료 지금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싸그리 다 없어져 있고요. 이 자료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옛날부터 자료를 모으면서 재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이 자료 없으면서 지금 재개발을 떠드는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불인이보다 조금 위에 있는 사람, 약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자, 그래서 정비예정구역을 지금은 왜 발표를 안 하냐면 정비예정구역을 발표를 했더니 예정구역이면서 행위 제한이 안 돼 있었어요. 예정구역을 미리 발표하니까 부작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면 여기에 재개발이 될 거니까는
거기에 가서 이 신축 지분 쪼개기들이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막 새로 지어서 정비 예정 구역이다 보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미리 발표만 했지 어떤 행위 제한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축 지분 쪼개기가 막 일어나는 병폐가 생겼기 때문에 예정 구역을 발표를 안 하고 이 자료까지도 서울시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비 예정 구역이 지금 발표를 안 하는데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도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 자료입니다. 이때 영등포구에서 나왔던 영등포구 총 구역수 25개에서 정비 예정구역 자료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요, 양평동이 나와요. 양평동이 나오는데 이 양평동에 대해서 지금 요번에 2021년 양평 14구역 공공재개발 선정지로 발표된 게 2004년도에 나와서 2004년도에 재개발 예정지로서 정비 예정구역으로서 발표했던 곳이 이제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자, 영등포뿐만 아니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관악구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 사례, 이 자료를 좀 더 크게 보면은요,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서 봉천 4동 8동 집어는 913번지, 봉천동 913번지 일대예요. 여기에 대한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게 2004년도 자료입니다. 제가 이렇게 돌려놨어요.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자, 이쪽이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정비 예정구역으로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신림 뉴타운이에요. 신림 뉴타운. 이 구역은 신림 뉴타운이고요. 요번에 발표한 곳이 여기 7번, 여기입니다. 7번. 그래서 요번에 발표한 봉천 13 재개발구역도 사실은 201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나와 있던 자료예요. 그래서 저희 현장이 답이다에서는 과거 사례를 분석을 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정비 예정구역이 이때 발표했던 곳들이 어떤 게 있고 실현이 된 게 뭐가 있으며 확장된 건 뭔지, 신림 뉴타운도 확장되고, 아까 한번 자료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에서도 정비 예정구역으로 나와 있던 곳이, 자, 이 부분은 지금 신길 뉴타운 부분이에요. 신길 뉴타운 부분에서 조그맣게 정비 예정구역으로 돼 있던 것이 전체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거 사례를 다 연구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앞으로 신규로 어디가 재개발이 될지 2010 도시기본계획에 나왔던 것이 비로소 2021년도에 지금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는 것처럼 과거에 수없이 많이 공개됐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지만이 앞으로의 투자처를 발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이 답이다. 저희 채널에서는요, 계속 이 자료는 뭐냐면은 제가 2004년도에 발표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자료를 다 프린트를 했습니다. 다 프린트를 해서 저희들은 예전 사례를 종로구부터 시작을 해서요, 정비 예정구역으로 있는 것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계속 좋은 지역을 선별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 현장이 답이다 여러분들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한 공약들을 분석을 했고요. 요약해서 분석을 해드렸고, 저희가 뭐를 기준으로 돌아다니는지, 저희 현장이 답이다의 노하우가 도대체 뭘 보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저희 현장이 답이다 계속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저희랑 여러분들 계속 좋은 투자처 계속 발굴해 나갔으면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